학교폭력 피해 그 상황을 당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. 맨 처음에 학교폭력보다 더 힘들었던 건 처음에 이 어렵고 정말 그 또래 관계로부터 배척당한 정말 어려운 고백을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비난당하거나 평가당한 것이 훨씬 더 상처가 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. 네가 맞을 짓 한 거 아니냐? 혹시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?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 너 뭐 때문에 그랬어? 그래서 결국 상처를 받은 아이를 정말 제대로 회복시키고 온전히 길러내려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회복을 좀 도와줘야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 해맑음 센터를 운영하면서 걱정이 많아졌다는 조정실 회장. 전국 단위 유일하게 기숙형인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. 각 지역에서, 지방에서들 특히 여기 대전에 있는 해맑음까지 6시간씩 걸려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아이들이 이쪽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애를 좀 끓이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해맑음센터처럼 이런 피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가해 학생들 교환하는 시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피해 학생들을 위한 센터는 별로 없는 건가요?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소위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. 되게 중요한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요. 또 한 가지 예로는 제가 이제 범죄 피해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들하고 같이 가보면 범죄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, 종류가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학교 폭력은 아주 강력 범죄에 비해서는 좀 경미한 사안이다 보니까 또 지원 순위에서 약간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이 당했을 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후에 훨씬 더 확장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우리 그 김승혜 본부장께서도 해맑음 센터 많이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이곳에서 그 치유받은 아이들 좀 나아졌던 케이스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. 해맑음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만난 친구들도 사실은 처음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당했고요. 이 아이가 학교만 가려고 하면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. 이 신체화 증상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2년 넘게 이제 계속 만났고 사실 이제는 고등학교에 잘 갔고 또 그런 치유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진을 배웠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이나 뮤지컬 같은 다양한 활동, 뭐 사진 같은 활동을 많이 접하면서 또 본인의 적성을 찾아서 그거를 전공으로까지 선택하는 어떤 치유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특히나 그 개개인에 맞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 사실은 현재는 안타깝게도 피해를 지원하는 수가 적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훨씬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.